배열과 반복문, 조건문 등을 한꺼번에 연습해보는 문제를 하나 풀어봄으로써 학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를 읽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사실 혼자 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따라하면서 배워가는 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번에 주어져 있는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보니까 양의 정수 10개를 입력받아 뭐 어쨌든 정수 10개를 입력받아 1차원 배열에 저장하라. 그리고 배열에 저장된 정수 중에서 3의 배수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문제가 분명히 저장하고 난 뒤 그 다음에 3의 배수를 골라서 출력하라 하고 예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 자바 프로그래밍 계정 5판에 3장에 있는 실습 문제 5번입니다. 난이도는 한 4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이 정도면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걸 풀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함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알아보죠. 자, 먼저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하고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하고 10개의 숫자 정수를 읽어드립니다. 10개 읽으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루프를 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3의 배수는 얼마다라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먼저 이클립스를 실행하고 주성문을 닮으로써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이클립스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이클립스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 이렇게 실행됐어요. 자, 이클립스 이렇게 실행됐고 이번에 first java가 아니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까요? 이게 안 만들어도 되는데 파일 여러 개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array 연습, array practice, practice 언더바 array 이렇게 한번 해보죠. practice 언더바 array. 혹은 뭐 이렇게 되고 practice to인데 array에 관련된 거다.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이거 모듈 인포메이션을 하지 않을 거죠. 이렇게 해서 finish를 했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서 소스에다가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우리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클래스 이름을 뭐로 할까요? 자, 3의 배수를 출력하는 거니까 multiples of 3 이렇게 하고 메인 함수는 이번에 그냥 넣어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제대로 다 메인 함수가 생겨 있게 자동으로 우리 이 안에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먼저 양의 정수를 여기다 주성문을 다는 거죠. 먼저 뭐 어떻게 프롬프트를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출력한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0개의 정수를 이렇게 되잖아요. 입력받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이들 중 3의 배수를 골라 출력한다. 어쩌면 이제 요 세 가지의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10개의 점수를 읽어받기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수 배열을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네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딱 있는 상태에서 코딩을 시작하면 코딩이 쉬워요. 해볼까요? 프롬프트를 출력한다. 어떻게 해요? system.out.print 어떻게 해요?
양의 정수 10개 입력 이렇게 했습니다. LL 하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양의 정수 10개 입력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입력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수 배열을 거절해보자 선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정수 배열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좋아요. 정수 배열 자바에서 어떻게 만들죠? 이렇게 하죠. n에서 자바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자바에서 정수 배열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죠? 자바의 정수 배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여기 있는 이 n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선언을 해도 됩니다. n은 이렇게 선언을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 아까 한 문장이 사실은 두 개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뭐를 선언하는 겁니까? 이름 n을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한다. n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int k 이렇게 하면 뭘 선언하는 겁니까? 정수를 저장할 변수 k 선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수 한 개 저장할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줘. 그리고 그곳에 그 할당된 영역 그 메모리를 부르는 이름을 K라고 부를래.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컴파일러한테. 컴파일러야, 정수 한 개 저장할 메모리 공간 할당해줘. 그리고 나 그 공간에 대해서 나는 이름을 K라고 붙일게. 앞으로 내 K에 3을 저장하면 바로 여기다 3을 저장해주면 돼.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선언문입니다. 얘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럼 얘하고 다르죠. 얘는 n을 선언했는데 n은 뭐라는 겁니다. n은 컴파일러야 이 말이죠. 컴파일러야. n은 어떤 거냐면 정수 배열을 가리킬 레퍼런스 변수야 이런 뜻이죠. n은 레퍼런스 변수야. n은 배열이 아니에요. n은 레퍼런스 변수입니다. 그리고 얘는 뭡니까? 이제 컴파일러야. 어쨌든 이 런타임 중에 일어나니까 버추얼 머신 이제 정수 10개로 구성된 배열을 할당해 줘. 그리고 배열의 시작 주소를 n에 저장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 주소라는 이 주소는 사실은 그냥 여러분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소인데 사실 이 주소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레퍼런스다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C나 C++에서 말하는 주소가 좀 달라요. 거기는 이 가상 주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걔하고 좀 매우 다릅니다. 이걸 설명하기에는 지금 좀 벅차죠. 그래서 우선 그 주소 같은 개념인데 그걸 여기서는 레퍼런스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n은 배열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설명을 잠깐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아까 그 배열이 있으면 int n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n이란 이름에 변수가 하나 생겨요. 이 변수는 그러니까 배열이 아니고 앞으로 배열을 가리킬 그런 변수예요. 그러니까 null 값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 만약에 n에다가 new 이렇게가 int 에다가 만약에 10개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문장에 의해서 10개짜리 배열을 힙으로부터 공간 할당받아서 쭉쭉쭉쭉 이런 10개짜리 배열을 생성하고 그 시작 주소가 n에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공간이 어디냐면 바로 N0이에요.
얘는 N1입니다. 자, 그러니까 N0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레퍼런스 변수 n이 가리키고 있는 첫 번째 공간. N1은 레퍼런스 변수 n이 가리키고 있는 배열 공간의 두 번째 공간. 이런 뜻입니다. 자바에서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 매우 독특하죠. 근데 이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바에서는 배열이나 객체를 할당받는 방법이 동적 할당, 즉 new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매우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C++보다 훨씬 편합니다. 한 가지 생각만 하면 되죠. 무조건 동적으로 할당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변수를 만들 때는 도대체 n이 몇 개짜리 배열을 가리킬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공간에 숫자를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코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되겠죠.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 그 다음부터 이제 출력하고 10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보겠습니다. 10개의 정수를 입력받으면 for문을 돌아야 되겠죠. for int i는 0에서 i는 10개 i++ 이렇게 루프를 돌고, 자, for문 이렇게 만듭니다. 자바에서 for문은 C나 C++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걔네들 알면은 쉬워요. 10번 루프 돌 거야. 그러면 입력 밖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스캐너 객체를 만드는 거죠. 스캐너 객체 여기다가 스캐너 객체 생성.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스캐너는 new 스캐너 하고 뭐라고 그랬죠? 스캐너한테 system.in으로부터 입력을 받아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스캐너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마우스 올리면 여기에 임포트 문을 제시해주고, 맞아, java.util에 있는 스캐너 그거 맞아, 고마워, 이클스 고마워 하면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스캐너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입력을 받으니까 화면에 뭐가 출력되어 있겠습니까? 화면은 얘가 출력되어 있을 거고 사용자가 줄줄이 숫자를 칠 겁니다. 10개를 입력을 받습니다. 스캐너한테 입력을 받아서 그걸 변수 m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스캐너야, 사용자가 친 키값을 읽어올래? 정수로 바꿔줘. 사용자가 뭐라고 치면 그걸 정수로 바꿔서 읽어옵니다. 그 다음 얘를 어디다 저장해야 돼요? 인티저가 아니고 n의 i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읽고 저장하고 물론 이거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더 줄여버리겠습니다. 루프를 10번 돌아서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들 중 3의 배수를 골라 출력한다. 다시 루프를 돌아야 되겠죠. for int 그죠? i는 0에서 i는 10번 돌아서 이렇게 루프를 돌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if문을 써야 되겠죠. if 그죠? n i에 있는 값이 3의 배수다. 3의 배수는 어떻게 계산하죠? ni를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 되면 3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 여기 뭐라고 적을까요? 3의 배수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주석을 달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3의 배수인 경우. 아니면 뭡니까? 다음 증가. 다음 계속 비교해야 되겠죠? 3의 배수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화면에 출력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까 실행 결과를 보니까 3의 배수는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system.out.print 하고 ln 하면 안 되겠죠? 사물의 배수는 띵띵띵 이렇게 하고 한칸 띄워줄까요? 붙이죠. 여기도 붙이고 3의 배수는 이렇게 하고 여기부터 system.out.print 하나씩 해야 되니까 ni를 찍습니다. 그리고 한 칸 띄죠. 한 칸 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루프를 돌고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아무 짓도 안 하고 넘어가면 되죠. 3의 배수가 다 끝나면 되면 이제 우리는 화면에 쭉 찍었으니까 한 줄 띄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한 줄 띄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오호, 다 짠 것 같은데? 예. 지금 여기까지 스캐너 객체 생성하고 여기부터는 스캐너가 필요 없죠, 이제. 이건 꼭 안 해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괜히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실행 해보겠습니다. 양의 정수 10개 입력하세요. 뭐 쉽게 말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면 쉽죠. 10개인지 확인하고 3의 배수 369가 찍혀놨습니다. 매우 잘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3의 정수니까 양의 정수니까 양의 값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걸러내야 될 텐데 그것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조금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딩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배열을 쓰는 법을 잘 알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배울 점을 더 판단해서 3의 배수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불린 변수를 쓰는 거죠. 불린해서 found false 3의 배수를 발견하지 못했어 라는 변수입니다. 3의 배수를 발견하면 여기다 3의 배수가 있으면 found가 true로 true로 변경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어떤 게 3의 배수인 경우 여기죠. 그러니까 found 자바에서는 true, false를 참과 거짓을 false하고 true라고 하는 이미 정해진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불린 타입의 변수를 쓰고요. 그러니까 found는 true나 false 두 개의 값밖에 가지지 못하는 변수예요. 숫자 3, 1 절대 가지지 않습니다. 여기다 0을 쓰면 오류가 됩니다. 써볼까요? 뭐라고 해요? 타입 미스매치 정수를 인티저로부터 불린으로 바꿀 수 없어. 0을 true, false 분리를 바꿀 수 없어. 서로 타입이 안 맞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C나 C++에서 했던 그런 습관을 이제는 버려야 되겠죠. 자바에서는 불린 타입의 변수는 true, false 밖에 쓰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일단 3의 배수인 경우를 하나라도 찾으면 true가 될 테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if if 아니라 여기다가 if 이거 아니죠. found가 true라면 이렇게 하면 되죠. equal true 해도 되고 이게 없어도 됩니다. found가 true라면 어떻게 해요? found true라면 그냥 넘어갈 텐데 found가 true가 아니라면 말이죠. true가 아니라면 뭐라고 적어야 돼요? 3의 배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Ctrl C 이렇게 적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적고 한 줄 띄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한 줄 띄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몇 개? 5개, 6, 7, 8, 9, 10 엔터 치니까 3의 배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매우 잘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끝날까? 여기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또 배워야 될 점이 있죠. 지금 보니까 한눈에 다 안 들어와 메인이 한눈에 메인이 안 들어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수는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눈에 착착착착 보이는 게 좋아요. 가만히 보니까 요 기능은 뭐예요? 3의 배수를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의 기능을 하나의 독립된 함수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래밍 기법 중에서 function decomposition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함수가 길어지면 다시 그것을 여러 함수로 쪼개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쪼갤 거예요. 함수를 여기다 만들어 봅시다. 그 함수는 public 메인 함수에서 부를 거니까 static 적어주고 static 별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할 거냐 print multi
multiples of 3. 3의 배수를 출력할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3의 배수를 출력할 함수예요. 이 함수를 만들어 놓고 내려가서 요만큼을 요만큼 할까요? 요만큼을 끊어버려요. 끊이고 여기다 갖다 놔요.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 이 함수는 3의 배수를 출력하는데 도대체 어느 배열에서 배열이 n인데 어느 배열에서 3을 출력할 건지를 매개 변수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함수를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다가 뭐라고 해? 걔를 불러줘야 되겠죠. 이 함수를 불러줘야 됩니다. 불러줄 때 뭘 넘겨야 되겠습니까? 그쵸? n을 넘겨줍니다. n은 뭐예요? 배열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배열 n을 매개 변수로 넘겨준다.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배열 n이 배열이 아니라 뭘 넘겨주는 겁니까? 사실은 배열이 나는 배열 대한 레퍼런스만 넘겨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n은 배열이 아니잖아요. 배열에 대한 레퍼런스만 넘겨주는 겁니다. 얘는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배열에 대한 레퍼런스만 받아야 되겠죠. 인티즈 어떤 배열이 나오는데 걔 이름이 n이야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조금 자세히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조금 지워버리고 제가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다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배열을 이해하는데 자바의 배열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메인 함수고요. 메인 함수 미안합니다. 여기 아까 n이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n은 인티저에 대한 배열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죠. 그리고 우리 new라고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배열이 진짜 10개가 생겼고요. 얘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캐너가 열심히 읽어서 여기에 1, 2, 3 이렇게 숫자를 쭉 저장해 놨죠. 그리고 메인 함수가 뭐를 불렀는가 하면 print multiples of 3라고 하는 함수를 불렀습니다. multiples of 3라는 함수는 다시 매개 변수가 있는데 거기에 인티저에 대한 배열을 나타내는 배열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 n이 있었어요. 레퍼런스 변수 n이. 그런데 함수를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여기서 print 미안합니다. 잘 적어지지가 않네요. multiples of 3 그렇게 부르면서 n을 넘겨줬습니다. n. 그러니까 요 값을 넘겨준 거죠. 요 값을. 이 함수를 부르면서 지금 배열을 넘겨준 게 아니라 요 변수 값을 넘겨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변수가 n을 넘겨줬잖아요. n의 값을 넘겨준 거예요. n의 값은 뭡니까?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레퍼런스라 부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요 값을 여기에 복사를 받게 됐습니다. 요 값이 여기에 복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multiples 3라는 print multiples 3라는 이 함수의 매개 변수 n 역시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배열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레퍼런스만 넘어가기 때문에 함수가 호출될 때 넘어가는 값이 매우 작죠. 만약에 이 배열이 100만 개짜리 배열이었다면 레퍼런스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배열이 100만 개 복사돼서 넘어가다 생각하면 이거는 끔찍한 일이죠. 자바에서는 레퍼런스만 넘어갑니다. 배열의 시작 주소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가 원본의 얘를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n0이라고 하면 그것은 곧 요 위치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코드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렇게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게 배열의 레퍼런스를 넘기고 얘도 배열의 레퍼런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레퍼런스가 가리키는 동적 할당받은 배열에서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매우 쉽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메인 함수도 한눈에 들어와. 그리고 얘도 한눈에 들어와. 이게 함수가 한눈에 들어오니까 매우 쉽죠. 한번 돌려볼까요? 얘도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1, 2, 3,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엔터 치면 실행 결과는 똑같아요. 자, 그럼 얘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도. 이만큼이 뭐냐면 결국 배열을 할당받고 그 배열에 양의 정수 10개를 읽어서 리턴을 함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함수 이름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public static 얘는 뭔가 리턴해요. 뭔가 리턴하고요. 이름은 load라고 하겠습니다. 읽어와라. read라고 할까요? 만약에 create and read 이렇게 할까요? 이름 그대로 배열을 만들고 읽어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얘한테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어요.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을 끊어갈게요. 끊어갔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리고 create and read라는 함수를 부를 거예요. 여기서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는 아까 이거는 필요 없는 건데 잠깐 했기 때문에 두겠습니다. 메인 함수는 자, 배열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읽어와라. 이런 함수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함수는 결국에 이 함수는 뭘 리턴해야 됩니다. 이 함수를 보니까 배열을 10개짜리를 만들고 주르륵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return n 해줘야 됩니다. 만든 배열의 레퍼런스를 리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뭘 달아줘야 되죠? 배열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를 리턴한다 이런 뜻입니다. create and read는 자기가 배열을 생성하고 그 배열에다가 열심히 읽어가지고 마지막에 레퍼런스를 리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얘가 리턴하는 게 뭐야? 레퍼런스를 리턴하는 거야.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 하는 거죠? 여기다가 배열을 생성하고 배열 레퍼런스 받기.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배열을 만들라고 하고 읽어오라 그러고 그 레퍼런스를 받아가지고 다시 주고 n이 가리키는 그 안에 들어있는 배열의 3의 배수를 찍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뭘 연습하는 겁니까? 배열을 전달하는 거. 요거는 배열을 리턴하는 거. 이거 연습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배열 리턴하는 거. 자, 다 만들었어요. 돌려볼까요? 또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결과는 같아요. 하지만 매우 가독성이 높죠. 메인이 짧고 크리에이트 하는 것도 짧고 다 한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매우 짧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작동하는 원리를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배열의 n에 여기 10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배열의 n이 몇 개짜리인지도 모르고 10개짜리라고 떴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매우 하드 코딩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항상 배열에 10개가 들어있다고 루프를 돌고 있는 거죠. 만약에 배열이 10개가 아니라 배열이 한 20개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10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n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n아, 레퍼런스야, 너가 가리키는 배열은 몇 개짜리 배열이니? 하고 물어보면 n.length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 n의 개수만큼 루프를 돌다. 이렇게 짜야지 이게 제대로 된 프로그램입니다. 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를 몇 개 입력받을 거니 할당받은 만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재 배열의 크기만큼 여러분은 꼭 배열을 하드 코딩된 10개, 20개 적지 말고 n.length로 루프를 돌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10개가 아니죠? 그죠? 배열의 개수만큼만
만큼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적어줘야 옳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옳은 겁니다. 만약에 여기 내가 int is count라고 입력을 받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count 계의 배열을 생성하고 수를 저장하여 return 이렇게 적는다면 역시 이거 10 대신에 뭐라고 적어야 되겠습니까? count, 그죠? 정수 count 개 이런 것들이 좋은 코드예요. 이게 고정된 숫자로 된 좋은 코드가 아니에요. 양의 정수 몇 개? 이것도 하고 플러스 count 개 입력 이렇게 적는 것이 옳은 거고요. 그럼 내려가서 여기도 몇일까요? 10개 하고 싶습니까? 10으로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개 읽어와라 이런 말이죠. 돌려볼까요? 예. 10개 입력해라. 아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5개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돌려볼까요? 정수 5개 입력 정확하게 나오죠. 아주 이런 코딩이 좋은 코드입니다. 예, 아주 참 잘 만들어진 코드죠. 자, 요렇게 한번 우리가 이 예제를 가지고 다양한 연습을 해봤습니다. 뭐 했습니까? 자, 먼저 만드는 법, 그 다음에 함수로 쪼개는 법, 얘는 배열을 매개 변수로 전달받는 법, 배열을 리턴하는 법, 이렇게 리턴, 그 다음 배열을 이렇게 배열 개수만큼 루프 도는 법, 그죠?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배열을 또 열심히 연습해 보기를 바랍니다.